성인 같은 경우는 실종하고 가출이 있는데 그 가출인 경우는 경찰이 수사권이 없어요. 아예 조사권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갔잖아. 저는 자발적 가출입니다. 그 사람 가족들 안 만납니다. 이러면은 복귀를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실종으로 간주 뭔지 알죠? 그냥 네. 그렇게 본다. 애들이 자발적으로 집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저도 옛날에 집 나간 적 있어요. 몇 살? 영화 속 탐정을 탐구하는 시간, 탐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유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한 영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 25년이 시작됐는데요. 저희 좀 바뀐 게 있잖아. 어떤 거 있죠? 뭐죠? 큐카드가 왔죠. 예. 맞다. 예, 저희 자랑해야 컵카드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이 이름표도 생겼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업그레이드 저희 됐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탐정 리턴즈라는 영화입니다. 저희 2015년 탐정 더 비기닝을 시작으로 2018년 후속작 탐정 리턴즈까지 개봉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영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탐정 소재 영화죠. 네. 본격적인 탐정 소재 영화인데 네네. 그 만화방 주인이 강대만이 1편에서는 그러니까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미스테리한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 지금 오늘 주제로 한 탐정 리턴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탐정 사무소를 열어서 형사인 그 노태수 형사까지 영입을 해갖고 네. 본격적으로 탐정 업무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주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두 편을 다 봤는데요. 저는 사실 1편보다 2편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 속 탐정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강대만과 노태수는 야심차게 탐정사무소를 개업합니다. 그런데 의혹과는 달리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 강대만이 경찰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까지 네.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서 안이나 주변에 홍보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이거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 불법이에요? 네, 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오, 있어요. 네네. 공무원인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게 알선이 될 수 있어요. 불법적 알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제가 볼 땐 미국 탐정을 차용한 것 같아요. 미국에는 실제로 제가 경찰서 가보면 탐정들이 왔다 갔다 해요. 변호사하고. 영업하려고. 네.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변호사하고 탐정들이 접근해갖고 명함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브로커라고 그러잖아요. 브로커나 베리어라고 그래요. 장벽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좀 변호사법이 좀 세다 보니까 이런 그 중개라거나 이렇게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 있으면 나한테 넘겨줘. 이건 이제 영화상의 발상이고 외국에서는 네. 좀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좀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 탐정들은 좀 이런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탐정 제도가 초기다 보니까 경찰관 은퇴하시거나 명퇴라고 하시죠. 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요. 네. 그리고 탐정 넘어오는 분들이 2020년부터 좀 나타났기 때문에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공인 탐정 제도거든요. 경찰서 들락날락 하거나 사건 관련해서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제재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는 이제 버벌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으로 주변에 뭐 좀 있으면 좀 알려줘 이거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인터넷 그렇죠. 정보를 좀 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얼른 법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법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은 맞는데 네네. 합법이라도 이거 관리하는 법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쵸. 식으로 마케팅이랑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는 좀 정해줘야지 양떼도 띄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 않나 봐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제 탐정분들을 좀 많이 아시잖아요. 네. 탐정 홍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 봤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분이 좀 일부 있다고 들었어요. 지방 도시에는. 저는 실제 보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법조타운 있잖아요. 지역에도 네네네. 법원면 아픈데 변호사님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데 좀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주인공 강대만 씨가 했던 게 이게 그냥 그렇죠. 소재만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네. 하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이제 옛날 심부름센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어서 오면 여자 화장실에까지 강대만이 들어가서 탐정사무소 스티커를 붙이다가 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서 우연하게 약혼자가 자살한 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것이 분명하다며 경찰에게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명함을 건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워먹기식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거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네. 탐정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네.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받는 상황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사건이 있는 자를 찾아가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가 난 탐정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다만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이 직접 탐정사무소를 찾아와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완전히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확률상으로 아주 많지는 않다. 이 여인의 사연인 즉 네. 약혼자가 과일을 사러 갔다가 실종이 되었고 네. 그래서 경찰에 성인 실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경찰에서는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있는 게 실종하고 가출하고요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실종으로 간주 뭔지 알죠? 그냥 네. 그렇게 본다. 애들이 자발적으로 집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저도 옛날에 집 나간 적 있어요. 몇 살 때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저 뚜드럽하고 내가 물론 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많이 왔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너 나가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디 가 있는지 알아요? 그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었지. 사실 어린애들 갈 데가 뭐 갈 데가 거기서 어딨어. 거기잖아요. 좀 이따 그죠? 엄마가 오더라고. 그 제 말씀이 뭐냐면 저도 가출을 뭐 우발적으로 해봐서 얘기를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애가 진짜 뿅 하고 사라졌으면 실종이에요. 네. 네, 실종은 좀 나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종족이 사라졌다 이런 개념이라.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을 했다 실종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와도 일단 실종으로 보고 실종 중에 범죄적 실종으로 보면 경찰이 막 투입되거든요. 이게 이제 엠버 얼러트라고 들어봤죠. 엠버라는 아이가 미국에서 아주 잔혹하게 다친 경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미국 경찰이 반송을 해가지고 애가 실종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엠버 얼러트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다운 때려버리면 3중 포위막으로 경찰이 출동하거든요. 네네. 근데 성인은 이게 어려운 거라. 왜? 성인 같은 경우는 실종하고 가출이 있는데 그 가출인 경우는 경찰이 수사권이 없어요. 아예 조사권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갔잖아. 근데 실종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종을 했다 하더라도 실종을 조사해보면 가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성인 가출 사건은 범죄적 요소 있죠. 예를 들어 네. CCTV에 뭐 유선생님이나 내가 누가 실어서 막 간 장면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 단순 가출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 처음엔 좀 뭐 핸드폰 추적 좀 하고 뭐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긴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찾아내서 연락을 해도 저는 자발적 가출입니다. 그 사람 가족들 안 만납니다. 이러면은 복귀를 시킬 방법이 없어요. 소재도 못 알려줘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말 이상한 법이 많네요.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경찰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자발적 가출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좀 미적지근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생활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핸드폰 꺼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범죄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동생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신고자가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증거들을 신고자가 수집을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경찰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가출이냐 실종이냐를 판별을 할 때 사실은 그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내 가족이 없어졌다면 찾아주는 좀 신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위치 추적을 한다던가 할 때도 이게 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처음에 탐문하거나 조사했을 때 부부간에 다퉜어요. 가끔 집 나간다는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자발적 가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는 게 맞아요. 영화에서는 안 한 걸로 나왔지만 왜?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있다가 과일 사러 갔다 사람이 뿅 사라졌잖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탐정들은 어린이 실종 사건과 성인 실종 사건을 비교했을 때 어느 사건을 더 많이 다루게 되나요? 어린이 실종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매 노인도
아, 네네. 문자 여기는 되게 많이 와요. 오죠? 네. 그건 경찰 무조건 달려들어야 돼요. 위치 음. 추적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치매 노인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장애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다음에 마약 중독 같은 거 치료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사라졌다던가 이런 것들은 경찰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자면 이렇게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다가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이 여성, 바로 남편이 기차에 치여 죽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의 약혼자인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보육원 원장에게 연락이 가서 이미 장례까지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는데요.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이 여인. 더군다나 약혼자의 휴대폰으로 온 이상한 문자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약혼자는 고아원 출신으로 주위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고아원에서 같이 성장해오던 지인들이 연달아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조심하라는 걱정이 담긴 문자였죠. 이렇게 단순 사고가 아닌 정황들이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건지. 이거는 영화에서 비약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면 네. 경찰은 수사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이유로 나오는 게 이제 보육원 출신이잖아요. 네. 실종된 남성이. 네네.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연락이 온 핸드폰은 있었잖아요. 네. 약혼자,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한 여성한테. 네. 그러면 그 남성의 핸드폰 번호는 본인 핸드폰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핸드폰 통화 내역 추적을 하게 돼 있어요. 영장에 의거해서.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보냐면 가장 통화가 많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네.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그 무연고자로 지금 어떻게 뭐 네. 사체가 처리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무연고자로 시신 처리가 쉽지 않아요. 네, 그건 이제 영화적 상상력으로 네. 그렇게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는 통화 추적이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있잖아요. 이거 다 네. 나와요. 나와서 그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주 연구자거나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영화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하가 된 거군요.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네. 태수는 의뢰인의 약혼자에게 경고 문자를 보내온 이대현의 폰이 대포폰이라서 찾을 수가 없었고 네. 사건이 사고사로 빨리 마무리되어서 위치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후배 형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포폰 사용하는 것부터가 불법인데 그걸 그냥 넘어갔냐고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영화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좀 허술하게 한다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경찰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즉 화를 내는 그 장면이 맞아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고 연락을 온 거를 경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이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건 그쵸. 범죄 냄새가 나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대포폰 추적이 쉽진 않아요. 경찰에서 인정하는 게 이게 누가 주인인지 주인도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의 명의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소유자가 나오거나 실사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한 걸로 화내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고 맞는 태도라는 얘기죠. 탐정이 된 노태수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여치라는 전문 해커를 찾아갑니다. 의처증이 심해서 전처를 도청했다가 감옥에 또 갔던 전과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치라는 사람이 실력 하나는 정말 믿을만한가 봐요. 네. 찾아간 거 보니까. 이 여치의 역할이 이쪽에서 굉장히 큰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여치 같은 해커와 공조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네. 요 영화에 하는 것 같지는 못해요.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그러면 남의 전산 내역이나 온라인상에 뭐 오고 간 메시지 다 들여다보는 건 다 불법 아니에요.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그것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다가 아. 처벌이 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화에서 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있어요. 여치 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전문가들을 채용을 탐정에서 해가지고요. 화이트 해커 이게 뭐냐면 유 선생님 이메일 같은 거 계정을 해킹해갖고 다른 거 장난치거나 작업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피해 내용을 뒤지는 것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유 선생님 명의가 온라인에서 도용이 됐다던가 유 선생님 계정 탈취가 됐다던가 하면 이거 체크하는 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화이트 해커 탐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치 말고도요 그 국가정보원이나
네. 경찰청, 뭐 사이버 대응 요원들,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네. 여기 은퇴하거나 명퇴하신 분들이 탐정 교육을 많이 받아요. 받아서 이분들이 면허를 가지고 이 온라인 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버 네. 탐정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두드러지게 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해양 탐정이 최근에 생겼어요. 해양 탐정 알아요? 들어. 아니요, 되게 낯이 처음 들어보죠? 익은- 네. 해양 탐정이 들어본 것 뭐냐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양 범죄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바다와 관련된 범죄를 모두 다 해양 범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오폐수 같은 거 바다에다가 버린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이제 치어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새끼 네네네. 물고기 이거를 막 네. 그냥 긁어갖고 다 잡아서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선박에 쓰는 기름은요 면세유인 거 아시죠? 그래요? 예, 면세유를 써요. 왜 그러면 어업을 할 때 도와준다고 기름 세금을 거의 50%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이 배에 들어가는 기름을 빼다가 시중에 유통하는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럼 탈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양경찰이 관할인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 못해요, 바다가. 그래서 이거를 해경 출신 이제 은퇴하신 해경 경찰 선배들이 이런 것만 또 고발하거나 이렇게 체증해갖고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해양 탐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전직들이 와갖고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탐정이 되면은 되게 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은 되는데 욕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 노태수가 네. 경찰하다가 나왔잖아. 네. 나오고 나서 후배들한테 연락하니까 다 씹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그 공무원이나 수사관 출신들이 나오면 가장 이제 황당해하는 게, 전에는 그냥 너 와 그러면 수갑 치우고, 너 안 와? 안 오면 잡으러 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국가 공권력이 지원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탐정 완전 민간인이거든. 그러니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별거 아닌 거한테 별거예요. 이게 사실 다 알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사정하고 물어보고 자기가 뭐 전에 뭐 했는데 설명하고 이제 구질구질 하긴 한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 갇히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즉 집어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 나 못해 이러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것 예, 같아요. 근데도 그걸 극복하고 도와주시는 이 노태수 탐정 같은 탐정이 많다는 얘기죠. 많아요. 네. 실제로도 네, 많이 하세요. 많고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쉽지 않아요.